타임라인을 추가하고 나서 바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퓨전을 가면 여기서 이게 안 돼요. 이게 텍스트가 이게 안 돼. 3D 텍스트가 안 되니까 여기서 텍스트 브로스가 있거든요. 텍스트 브로스를 설치해주고 나서 퓨전을 가시면 돼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것은 지워도 되고 유지해도 되고, 일단 지워볼까요? 지워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영상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주 쓰는 게 Shift 스페이스니까 Shift 스페이스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텍스트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3D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글자를 한번 찍어볼까요? 글꼴은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올라갈까? 조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마우스만 건드리면 돼요. 휠을 움직이거나 휠을 눌러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휠 중앙 걸 눌러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 정도? 그렇죠? 딴 거 없죠? 이 정도네요. 이 정도 해놓고 얘를 가지고 두께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께. 지금 두께가 없으니까 여기 오시면 익스트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뎁스라는 게 있어요. 이 뎁스를 좀 올려주시면 변화해요. 지금 변하는 게 Z 방향이거든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뒤가 여기서 이게 확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Z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앞뒤로 움직이는 게 축이, 그러니까 이게 축이에요. 화살표 나와 있죠. 그걸 좀 보시면서, 파란 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Z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Z 방향이거든요. 이게 앞뒤로 이렇게. 자, 괜찮죠? 여기서 출력을 연결 한번 해볼까요? 출력은 미디어 아웃이거든요. 미디어 아웃을 했는데 연결이 안 되죠, 자동으로. 이게 3D라서 렌더링이 필요해요. 렌더 3D 렌더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연결이 되죠. 여기서 연결을 딱 하면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 실질적으로 출력 어떻게 되는지는 에디터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일단 이게 위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실제 영상 출력되는 게 화면에서 벗어나니까 살짝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건 텍스트 3D를 눌러서 요 좌표 모양 트랜스폼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에서 조정해 볼까요? X, 그죠? 좌우, 위아래, 그리고 앞뒤, 그죠? 이 상태에서 요 좌표계의 초기 값을 만들려면 요 점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점을. 요거 좀 다른 거죠. 여기 세로 고침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단 크기를 Z방향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그죠? 여기 좀 하나 빠졌네. 빠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Z방향을 조금 더 너무 또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죠? 좀 한 이 정도? 그리고 Y를 중앙에 대충 이 정도, 그죠? 이렇게 됐다. 그죠? 실제로 출력은 이렇게 되죠.
중앙에 잘 위치했잖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색깔을 그냥, 여기서 보세요. 색깔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 단색이잖아, 그죠? 좀 밋밋하잖아요. 단색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색을 일단 색을 좀 입혀야 되는데 그냥 단색은 좀 지루하니까 여기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 형태예요. 구. 이게 한번 볼까요?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백그라운드는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건 백그라운드고 이거는 이거고, 그죠? 백그라운드를 살짝 줄이고 나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있는 색을 여기다 입히면 좋은데 구에 있는 색이 좀 단조롭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워드에다가 리플렉터라는 반사 이걸 또 하나 설치를 해줘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 그냥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 눌러서 우클릭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우클릭으로 찍어서 여기 리플렉트에 딱 누르면 뜨거든요. 메뉴가 여기서 컬러 머터리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바뀌었죠. 뭔가 달라졌죠. 근데 조금 또 단조롭잖아, 그죠? 단조롭죠. 이럴 때는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여기 텍스트 3D에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구의 모양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구가 하얗고 어둡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텍스트 3D 만든 거에 이런 입체감 있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물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뭐 3D 카메라 이용해 가지고 뭐 반사되는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구 안에다가 뭐 복잡하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일단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서 뭘 항상 하실 때 클릭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를 조정할 거니까 백그라운드 클릭해서 이 솔리드 말고 그레디언트로 하면 이렇게 되죠. 뭔가 달라졌죠. 이거는 리니어니까 선형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뭔가 달라지죠. 이거는 달라지죠. 근데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실 때 이게 잘 어렵거든. 그러면 이걸 화면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림자지게 좀 해주시면 돼요. 밝은 부분도 있고 그림자지게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 노는 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이제 빛이 이제 어둡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어떤 조화 같은 거 있는 걸 조금 염두해 가지고 조정하시면 돼요. 너무 이쪽은 밝다, 그죠? 오른쪽.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이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 또 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약간 너무 밝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얼추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얘를 그냥 텍스트에다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머지도 안 돼. 합성으로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에 이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물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체한다. 어떤 물질을
플레이스먼트, 머트리얼, 3D 이걸 추가해 주시면 돼요. 물질을 변화해 준다. 또 여기 삽입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물질이니까 물질 종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걸 만든 거를 어떻게 밑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색깔이 들어갔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건데 색깔 지정은 안 해도 이렇게 바뀌죠. 뭔가 그죠? 뭔가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워드에서 그냥 하면 또 밋밋하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가 답니다.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사이에 있죠. 출력되기 전까지 어떤, 그냥 출력은 밋밋하잖아. 뭔가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잖아. 그래도 3D인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텍스트를 클릭하고,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거예요? 회전하는 거잖아. 이렇게 로테이션, 맞죠? 그죠? 그냥 회전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텍스트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요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보세요. 우클릭을 하면 또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팔로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팔로워 클릭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모디파이어가 활성이 돼요. 점이 빨갛게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와서요. 이게 활성화가 돼요. 팔로우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수정이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이즈하고 있는 거는 다른 쪽에서 다 변경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닫고요. 프로퍼티는 닫고,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걸 바꾸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5초거든요. 24프레임이니까 한 48프레임이면 2초야. 그죠? 2초거든요. 여기가 48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Y방향. 근데 여기서 그냥 움직이면 변화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냥 로테이션 하면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변화되는 거를 어떻게? 자, 일단 보세요. 48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48프레임이죠. Y축을 클릭을 해요. 로테이션. 됐죠?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옮깁니다. 이거를 여기다 0을 치셔도 되고 그냥 옮기셔도 되고. 여기 됐죠? 여기서 움직여 볼까요? 변하죠. 언제 됐다, 그죠? 어떻게? 항상 그러잖아요. 과하면, 넘치면 넘는 것보다 못해요. 적당히. 제일 좋아하는 거 90 정도. 실제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변한다,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화살표하고 요거 변화되는 양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쉽게. 요 포인트잖아요. 48포인트. 여기서 제일 처음에 와서 요게 있어요. 딜레이라는 게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요 노란 것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노란 거를 클릭해 가지고 48로 갖다 놓으면 반복을 0에서 48만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편한 기능이니까 아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48프레임 놓고 그 딜레이를 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많이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 이렇게 회전하는 시간이. 자, 그러면 좀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48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잖아. 이게. 그죠? 다 돌아서야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변화시키면 돼요. 처음에서 2도 괜찮네, 그죠? 이 정도니까 표시가 잘 안 난다, 그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1.6, 1.8로 할게요. 1.8로 하고,
그리고 이것도 변경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느껴지겠지만 바깥에서 안으로. 시간 타임이 길면 약간 다르다, 그죠? 일단 기본 세팅 하셔도 되고. 자, 실제로 영상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렌더링이 있어가지고 조금 느리거든요. 그럴 때 여기 3D 렌더를 클릭하시면 이게 렌더 타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보니까 CPU를 써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픈GL 렌더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약간 나중에 실제로 파일로 이렇게 추출할 때 보면 약간 쓰이는 게 다르니까 일단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약간 끊기는 게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죠? 밋밋하잖아. 근데 또 이게 또 밋밋하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 이렇게 됐다가 줄이면 또 이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조정 좀 해놓고. 처음에는 화면이 이렇게 되다가 싹 넘어오면 되잖아요, 줄여주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가서 텍스트에 가서, 그죠? 여기 트랜스폼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Z축만 건드려주면 되잖아요. 그냥 지금 일단 마이너스 2라고 해놓을게요. 편하게 기억하기 좋게. 그죠?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놓고 Z축을 건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3D 카메라는 그냥 있는데, 그거 나중에 좀 3D 카메라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것도 되게 힘들던데. 자, 그러면 여기서 3D 카메라부터 한번 볼게요. 카메라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3D 카메라를 넣으니까 또 출력 화면이 달라진다, 그죠? 너무 커져 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머지를 클릭해서 1, 2번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화면에 다 안 들어오죠. 얘가 여기만 들어오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맞죠? 근데 이게 또 이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여기 축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여기 클릭해서 카메라 3D1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실제 카메라가 찍는 부분이 나와요. 카메라 이게 사라지고 실제 카메라가 찍는 여기까지만 나오죠. 근데 실제 얘를 다 나오게 해야 되잖아, 우리는. 맞죠? 지금 48프레임 정도에 다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 화면이. 그러면 3D 카메라 얘를 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위치를 어떻게 변경을 한다? 이게 조정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보면 이걸 오늘은 뭐지를 다 넣어야 돼, 이게 안에. 그죠?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쭉 한번 당겨볼까요? Z축으로. Z축으로 당기니까 뭔가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그죠? 조금 더 당겨볼게요. 얘를 좀 더 이렇게 좀 당기면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4프레임, 48프레임이 놓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얘를 Z축을 좀 더 당기면 이제 뭔가 좀 나온다, 그죠? 자, 조금 더 당겨야겠다, 그죠? 좀 많이 당길게요.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나오는 것 같다, 그죠? 얘를 좀 더 당겨야 된다, 그죠? 이 정도 놓으니까 된다, 그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놓으니까 되잖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앞뒤로 넣고 싶잖아. 앞뒤로. 그죠? 앞뒤로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이게 약간 작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클릭해주고, 여기도 보면 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멀리서 앞으로 와야 되잖아. 48프레임일 때 요렇게 나오고, 0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와줘야 되잖아. 그죠? Z축은 한 7.5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7.5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래야 48프레임일 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0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다시 48프레임 놓고 7.5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점을 누르고요. 다시 0프레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화면이 커져야 되잖아. 얼만큼? 돌려보면 되지. 그죠? 어느 정도? 조금 너무 과하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살짝 보일 정도로 처음에 한 요 정도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그죠? 딱 해가지고 조금 더 풀로 이렇게 늘려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전체적인 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밋밋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또 돌려주면 되잖아. 지금 카메라가 보시면 왼쪽 화면이 막 움직이죠?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이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편집을 하면 어떤 이쁘게 하면 뭐 글자가 움직이게 하는데, 얘는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자를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선을 어떻게 할까? 시선을 똑바로 볼까? 삐딱하게 볼까? 돌려서 볼까? 돌아가면서 볼까? 이런 거예요. 다시 48에 놓고요. 이번에 회전을 주면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죠? 카메라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48프레임 놓고 어떻게 되는지. 이 상태에서 48프레임에서 Z를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일 앞에 와서 Z가 90 이렇게 됐다. 그죠?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네요. 근데 약간 첫 프레임에서 잘 안 보인다. 그죠? 처음엔 좀 밋밋하게 안 들어온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0프레임에서 Z축 이걸 좀 바꿔줘야 된다. 그죠? 처음 와서 얘를 어떻게 한 요정도? 아, 잘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Z를 45도로 할까요? 잘 안 보이는데 130으로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하니까 일단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자, 이렇게 회전량이 좀 적다. 그죠? 회전되는 양은 좀 적은데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게 있었죠? 다시 다 클릭해 가지고요,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얘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오늘은 뭐하지 2로 해볼게요. 이거는 2입니다. 이거는 1이고 똑같은 거 복사했어요. 테스트 한다고. 이거는 뭐하지 1이고 이건 뭐하지 2예요. 그죠? 이 화면인데 여기서 카메라를 찍고요.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효과가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클릭하고요. 물론 아까 3D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할 뿐이지. 나중에 근데 수정할 때 잘못 건드리면 막 꼬여버려요. 겹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좌표 트랜스폼에 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8프레임이잖아요 기본. 48은 괜찮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Z를 바꿔줘야 되는, 지금 마이너스 2죠. 기억하셔야 돼요. 쭉 늘려주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로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일단 한번 보죠. 여기서 Z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제일 앞으로 와서 이 화면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까지, 뭐 한 이 정도 글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글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실제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죠?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전하는 거를 또 하나 추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Z를 로테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Z를 놓고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Z를 어떻게 살짝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좀 과하지 않게 글자가 좀 보이도록, 뭐 대충 이 정도.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죠? 오늘은 뭐하지 2. 그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3D 카메라를 사용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왼쪽 화면은 3D 카메라고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여기 텍스트 3D에서 그냥 트랜스폼 이용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지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잠시만요. 저장 한번 하고. 튕길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뭐 비슷한 효과인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이 3D 카메라는 거를 3D 카메라를 조금 연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얘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는 또 부담없이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텍스트 자체에 수정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카메라 얘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조금 복잡한 장면이나 이런 걸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체적인 그냥 좌표를 막 이용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3D 카메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좌표 이동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어가세요. 자, 이렇게 회전은 됐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 뭔가 이제 회전은 되는데 글자 자체가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빛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글로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글로우로 기본적인 걸 선택을 해가 축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빛이 나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르죠. 그리고 여기 뒤에 체크 무늬를 없애려면 요거 해가지고
체커 언더레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해제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실제 영상이 나오는데 요것도 수정 좀 해주면 좋죠. 좀 아까보다는 왼쪽 거보다는 좀 낫죠. 밋밋한 거보다는. 그죠?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이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수정을 하면 과하면 또 안 좋아. 적당히, 항상 적당히 하시면 돼요. 너무 과하면 또 안 좋으니까 살짝만 건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추가할 게 빛이 뿜어 나오는 게 있어요. 빛이, 그게 레이거든요. 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요. 추가하면 이게 안 되네. 그죠? 너무 과하잖아, 왼쪽 거에 비해서. 그죠? 글로우한 거에 비해서 과하잖아. 그죠? 그러면 레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가중치를 조금 줄이는 게 낫겠죠. 줄이고 가중치를 줄여주고, 이제 익스포저, 조리개 있는 거 늘리는 거를 확 하면 이래 되잖아. 좀 줄여주고, 또 너무 없애면 더 밋밋하니까 살짝만. 그리고 세솔더를 또 올려주고, 디케이도 좀 바꿔주고, 이 정도 블렌드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없애지는 것보다 너무 과하니까 일단 이 정도. 가중치를 조금 더 줄여야겠다. 한 이 정도 해볼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까먹었는데, 회전할 때 블로우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3D 렌더 클릭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요, 모션 블로우를 체크해 주시면 이 회전할 때 있죠, 렌더링 하면서 블로우 처리를 해줘요. 약간 흐릿하게. 품질은 제일 올리시고요. 뭐 셔터 앵글은 뭐 적당히, 이건 큰 차이 없더라고요. 270 넣으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툭 불러 흐릿하게 돼요. 회전되는 양에서. 그리고 이렇게 약간 로드가 추가될 때마다 느려지니까 약간 클릭해 주시는 게요. 계산하는 게 버벅이니까 그냥 못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또 너무 과하다, 그죠? 레이를 좀 줄여줄까요? 뭐 이 정도. 그리고 필터 뭐 기본적인 필터 아무거나 한번 필터 해서 추가해서요. 필터에다가 필터 그냥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냥 필터를 하면 밑에 뭔가 뭐 이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돼요. 그거 만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중첩되게 필터 되는 거를 겹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필터를 한 번씩 바꿔보면 돼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테두리가 조금 강조된다, 그죠?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왼쪽에 비해서.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어떻게 됐죠? 그냥 엠보스 해가지고 이게 낫죠. 볼까요? 자, 그냥 레이에서 필터만 추가있는 건데 돼요. 왼쪽보단 그냥 필터 하나만 있는 게 낫다, 그죠? 그러면 머지를 하지 말고 이 상태를 출력을 쓰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좀 건드려 보는 거죠. 파워는 이렇게 되고, 너무 강렬하다, 그죠? 과하면 안 돼, 항상.
그냥 기본적인 게 나은 것 같다. 살짝 블렌더 줄여줘. 앵글 기본이 나은 것 같다. 자, 여기서 끝이냐? 이게 조금 빛이 나는 걸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이 나는 걸 좀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끝부분에 갖다 놓고 빛이 이렇게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동해서 백그라운드에 가면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리플렉트가 이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반사되는 면이 투영돼서 실제로 글자에 입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조금 변경시켜주면 되죠, 그죠? 빛이 나는 거를 이렇게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그라운드 자체를 변경시켜주면 되죠. 어떻게? 뭐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스타트 있죠? 엔드하고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죠? 요게 요 좌표거든요. 마지막 프레임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첫 프레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살짝만 조금 변경해주고 해도 잘 못 느끼니까, 대충 이 정도? 가능하다면 이거 그레디언트 요것도 수정해도 되는데, 요거 저는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입니다. 회전할 때는 잘 안 보니까. 이제 버벅일 때가 됐죠. 이제 처리되는 양이 많아서. 자, 변화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일단 저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약간 나중에 파일로 이제 추출해가지고 보시면 약간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너무 많이 바꾸면 못 느끼거든요. 자, 여기서 그걸 좀 밋밋하잖아요. 일단 백그라운드 이제 뒷배경을 하나 넣을게요. 뒷배경을 넣을 걸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미디어 풀은 닫아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요 화면을 넣을 거거든요. 요 화면을 넣는데 필터에다가 머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추가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서 머지를 클릭하시고 어플라이 모드를 스크린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왠지 또 우리가 만든 글자가 좀 밋밋하다, 그죠? 눈에 안 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경을 조금 흐릿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 뒷배경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뒷배경 그 미디어를 다시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블러를 추가해 주시면 된다, 그죠? 블러를 추가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블러 사이즈를 약간 키워주시고, 대충 1.3 정도 하고, 그래도 약간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그죠? 조금 눈에 안 띈다, 그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좀 너무 많이 하니까 과하고, 그죠?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근데 밋밋하니까 옆에다가 글자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죠? 잘 안 보니까. 그럼 필터 앞에서 필터 앞에서 여기를 다시 미디어를 하나 복사해 줘가지고요. 미디어를 복사해서
맨 땅에다 하나 추가해 주시고, 얘를 필터에다가 다시 머지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다시 이쪽에 넣을게요. 이렇게 되잖아. 아까 똑같죠? 근데 얘를 스크린 말고 디저보드 말고 어떻게 멀티플라이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뒷배경을 추가하면 이렇게 되죠. 조금 근데 밋밋하다 그죠?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좀 흐릿해가지고. 그러면 블러 밑에다가 칼라 색 수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밝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약간 밝기로 높게 하고, 그걸 좀 수정해 볼게요. 약간 게인을 줄이고, 너무 더 과하면 안 되니까. 줄이고, 감마도 좀 건드리고, 됐고, 일단 이 정도. 일단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머지에다가 밝기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그죠? 글로우를 하나 더 추가해줘서 글로우 사이즈를 변경하고, 밝으면 또 안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클릭이 잘 마우스가 좀 오래돼가지고 살짝 올리고, 그래도 마음이 안 든다 그죠? 조금 마음이 안 든다. 여기다 다시 빛나는 걸 더해서 얘를 가중치를 좀 줄이고,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약간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필터를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좀 옮기고요. 자꾸 늘어난다 뭔가. 이럴 때서 아까처럼 선명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필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서버가 나와 보인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서버가 있으니까 조금 낫긴 한데, 그러면 앞에 들어와서 레이를 좀 줄일게요. 이거 다시 좀 심하니까. 약간 좀 그렇다. 일단 그럼 글로우도 좀 줄일까요? 이걸 수정을 살짝씩 해주셔야 돼요. 또 어듯하고 밝고, 또 요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연결을 하시고요. 어때요?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근데 좀 밋밋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요,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템플릿에 툴에 가면 어드밴스드 카메라 쉐이크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 뒷배경 있죠. 우리가 한 대략 48프레임 말고 한 마지막에는 좀 진정해야 되니까 한 48에서 한 90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놓고 한 90프레임 정도 놓고요, 얘를 여기다 추가해주고, 좀 복잡다 그죠?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왼쪽 거고요, 두 번째 거거든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잖아요, 떨림이. 그죠? 과하니까 여기서 여기 쉐이크에서 보면 스무드라고 있거든요. 여기 좀 잘렸는데 이걸 보세요. 어떻게 되나? 플레이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한 6 정도? 10 정도 되니까 괜찮죠? 좀 심하다 그래도, 그죠? 약간 손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10은 괜찮은 것 같네요. 10 정도 느낌이 저는. 그럼 어떻게 한다? 한 90프레임 정도, 80, 90이었나요? 90에서 10을 놓고요. 10으로 딱 볼게요. 10으로 놓고 어떻게 한다? 90프레임에서는 10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변경을 해줘가지고 눌러주고요. 여기서는 좀 심하게 떨려도 되거든요. 앞쪽에는 한 24프레임, 48프레임까지는 좀 심하게 떨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또 너무 또 줄여버리면 눈에 띄니까 8 정도로 하겠습니다. 8. 한 6 정도로 할게요. 6으로 바꾸면 0프레임에서 48까지는 6으로 진동되고, 48에서 아까 90까지였나요? 90까지는 10으로 진동되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된다? 한 92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의 안 떨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눌러놓고 92프레임에서는 얘를 거의 안 떨리게 한 25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는 6으로 진동되고 요 사이는 증가하면서 6에서 증가하면서 90 되면 거의 안 떨리다가 마지막 프레임 되면 거의 정지하는 듯한,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로 화면 한번 볼까요? 수정됐을 때 이거 못 느끼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뒤에 배경이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손 떨림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할 거 있으면 좀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특별한 게 좋은 게 기능이 많더라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되게 많으니까 또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딜리버해서 파일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깜빡이는 게 생기는데 이거 쉐이커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깜빡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원인은 쉐이커를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수정하거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서 이 정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이제
손을 봐가면서 자기만의 인트로 영상을 이제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도 괜찮고 중간에 깜빡이는 것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배경을 좀 수정하거나 다른 어떤 영상을 좀 조합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